안녕, 건유와 보리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우로 인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기도 하고 주변에서 여러 피해 사례를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수요일이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간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아요. 기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제가 하나만 읽어야지 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여성분 사례를 하나 더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72세, 고혈압 15년, 현미채식 4주차. 8월 중순 황 박사 앞으로 메일이 하나 날아왔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딸의 편지였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저는 73세의 호르몬이와 함께 사는 38의 여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연세에 비해 배운 것도 많으시고 꽃과 영화, 소설, 가곡을 좋아하시며 사고방식이 고루하지 않은 밝고 화통한 성격의 소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몸은 비대한 편인데다 움직이는 것 싫어하고 식탐이 많으셔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시한폭탄 같아 불안합니다. 우선 당뇨약, 혈압약을 드신 지는 15년 남짓 되었습니다. 5년 전에는 유방암 2기라는 진단까지 받았는데 한쪽 가슴을 절개하는 수술을 통하여 말끔해지시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게다가 당뇨약, 혈압약, 암 관련 약 외에 기타 등등 복용하시는 약이 정말 많습니다. 또 심한 퇴행성 관절 때문에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도 운동은커녕 걷는 것조차 기피하십니다. 그래서 갈수록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십니다.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남은 인생 들어놓은 채 지내셔야 한다면 너무 답답한 삶이 되겠지요. 아직 73세이면 젊은 나이시니까 방법이 있다면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에 살고 계셔서 대구에는 연고가 없지만 방법이 있다면 달나라인데 못 가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옆에서 간섭하고 보살필 수도 없고 웬만한 의지로는 스스로 해내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습관을 고치려 하면 잔소리로만 듣고 화를 내셔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지금의 이 식생활과 생활 습관으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과연 방법이 있을까요? 장은하 씨는 평소 식사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낸다. 누워있는 것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자세라고 한다. 눕는 게 그렇게 편해요. 그래서 거의 누워서 지내다시피 해요. 딸 이여영 씨도 사실은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거의 누워 계세요. 정말 너무하신다 싶을 정도예요. 저렇게 안 움직이시는 상태에서 약만 복용하고 병을 고치려 하시니 설사 병이 낫는다고 해도 기적이지요. 저렇게 누워만 있어도 약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옆에 있던 장은하 씨는 커다란 약봉투에서 약들을 꺼내 보이며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다. 이건 일어나자마자 혈액순환 잘 되라고 먹는 약, 이건 아침 식전, 이건 식후에, 이건 저녁 식사 직전에, 그리고 이건 식후에. 옆에서 지켜보던 딸 이혜영 씨가 한숨을 내쉰다. 일단 약을 너무 많이 드세요. 병원에 가서 체크하고 혈압이 좀 높아졌다고 하면 횟수와 양을 늘리고 조금 떨어졌다고 하면 줄이는 식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약으로 조절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약들도 장은하 씨의 고혈압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약의 횟수와 강도는 올라갔지만 그의 혈압은 떨어질 줄 몰랐다. 약을 담아 손에 든 장은하 씨가 외출을 한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영 신통치 않다. 몸이 무거우니 무릎에 무리가 오고 무릎이 아프니 걷기도 힘들 수밖에 없다. 경로당으로 들어가면서 장은하 씨는 숨을 가쁘게 물어신다. 계단 좀 올라왔다고 이렇게 숨이 찬 것이다. 경로당에 모인 다른 할머니들은 사정이 다를까? 아니다. 다른 분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하루에 한 알에서 5알까지 12명의 할머니들 중에 8명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약을 먹는 것은 정말 지긋지긋하지만 고혈압은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달고 산다고들 했다. 장은아 씨도 다른 할머니들처럼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 오래 달고 사는 병이고 혈압약은 당연히 먹어야 하는 것이라니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다. 혈압약 없이 치료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 치료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은아 씨에게는 한 가지 복병이 있다. 생선을 워낙 좋아한다는 것이다. 집안의 냉동실을 들여다보면 생선들로 꽉꽉 채워져 있다. 이렇게 좋아하는 생선을 끊을 수 있을까? 나는 원래 고기를 좋아해요. 특히 생선이요. 다만 나이를 먹으면서 고기는 별로 당기지 않았어요. 유방암 수술을 받았을 때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했지만 고기는 씹는 게 힘들고 속에서도 받지 않아 그 대신 생선을 더 많이 먹었지요. 예전에는 곰탕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곰탕도 속에서 받지를 않아서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황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약을 끊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해보라고 해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생선을 좋아하는 장은아 씨,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장은아 씨는 딸과 함께 황 박사를 찾아갔다. 장은아 씨를 상대로 황 박사가 문진을 시작한다. 당뇨가 15년 됐고 고혈압이 15년 됐다고 하셨네요. 맞습니까? 네. 그럼 오늘 아침에도 약을 드셨나요? 네, 다 먹고 왔어요. 여기 입원하시게 되면 혈압약과 당뇨약은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체중이 65.6kg시네요. 즉 적정 체중이 43kg이니까 22.6kg을 빼야 합니다. 평소 생활 습관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다니 장은아 씨는 어두워지는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드디어 입원 당일이다. 황 박사가 장은아 씨에게 주의를 준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달콤한 것, 흰쌀, 보리쌀, 커피, 그리고 물론 술, 담배는 해로우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드셔야 할 것은 현미밥, 채소, 과일입니다. 앞으로 식사 메뉴를 바꾸지 않으면 고혈압, 당뇨는 제대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생활만 개선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이 오래된 경우에는 치유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은아 씨보다 더 오래된 분도 치유된 적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후 장은아 씨의 첫 식사가 들어온다. 현미채식이다. 현미밥에 오이 냉국, 게다가 비린 것 하나 없는 완벽한 채소 반찬이다. 15년 동안 복용하던 혈압약을 끊기 위해 70평생 입에 달고 산 생선을 끊기로 결심한 장은아 씨. 과연 그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옆에서 지켜보던 딸 이여영 씨는 긍정적인 생각을 내비친다. 잘 될 것 같아요. 몸에 해가 되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좋은 먹을거리를 이용해서 자연에 가까운 몸을 만드는 법이니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9월 중순 장은아 씨를 서울에서 다시 만났다. 그는 한 달 동안의 입원 생활을 끝내고 이미 이틀 전에 퇴원을 했다. 입원을 할 때 혹시 몰라서 가지고 갔던 약은 고스란히 되돌아와 있다. 원래대로라면 이미 복용했어야 할 그 약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당뇨 수치가 110까지 내려갔어요. 입원할 때는 160이었거든. 그전엔 제일 낮을 내가 약 먹고 120이었는데 지금은 약을 전혀 먹지 않은 상태에서 110이에요. 살도 3kg이나 빠졌고 혈압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재어보니까 120이 80이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혈압약이건 당뇨약은 전혀 먹지 않고 있지요. 하지만 불안한 건 전혀 없어요. 왜냐고요? 내가 실제로 느껴보았기 때문이지요. 당도 내려가고 혈압도 내려가서 아주 편안해요. 마음이 불안한 건 전혀 없어요. 생선으로 꽉꽉 채워져 있던 냉장고는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이 야채들만 빼곡히 들어차 있다. 혈압약보다 끊기 힘들 것 같던 생선을 끊은 지도 한 달이 넘었다고 한다. 생선을 끊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생선을 너무 좋아하는데 못 먹으니까 답답해. 생선만 먹으면 고기는 안 먹어도 되는데. 생선은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못 먹지 뭐. 안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대신 나물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맛있게 해먹고 있어요. 견딜만 해요. 장은아 씨가 오늘도 경로당에 가려고 외출 준비를 한다. 도시락을 싸는데 나물 반찬에 현미밥뿐이다. 이제 외출할 때면
혈압약 대신 이렇게 도시락을 챙긴다. 경로당에 들어서자 할머니들이 장은아 씨의 변화된 모습에 한마디씩 말을 던진다.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몸매가 날씬해졌어. 얼굴도 빠지고 그래 많이 변했어. 그런데 어디선가 코에 익은 냄새가 솔솔 풍겨오고 있다. 장은아 씨가 자극을 받은 듯 즉시 주방 쪽으로 다가간다. 언니 뭐예요? 고등어예요? 삼치예요? 고등어? 응? 고등어라네요. 아직까지는 냄새가 싫지 않아요. 족이나 미는만은 못해도 고등어도 꽤 맛이 있지요. 지난 한 달 동안 구경도 하지 못했던 그 좋아하는 생선이다. 게다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흰쌀밥도 막장에 올라온다. 견물생심이라는데 장은아 씨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아닌지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건 새우젓 들어가서 못 먹고 이건 생선이라서 못 먹고 이것도 그렇고 이건 뭐야? 아, 오이구나. 오이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지. 국은 뭐야? 멸치? 멸치 들어갔으면 안 먹어. 철저하게 반찬들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먹을 거 못 먹을 것을 구분하는 그의 모습이 이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그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밥상 위에 올려놓고 식사를 시작했다. 도시락에는 역시 현미밥과 야채 요리뿐이다. 젓가락의 자유를 잃은 대신 그는 경로당의 할머니들 중에서 유일하게 혈압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혜영 씨는 그런 어머니가 꽤 믿음직스러운 듯 자랑을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다. 어머니가 그렇게 의지가 강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습관이라는 게 정말 죽음 앞에 직면해보지 않고는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확실하게 변하셨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대처하시는 것 같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으셨다는 것. 정말 큰 재산을 얻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딸의 칭찬에 장은아 씨도 미소를 지며 한마디 거둔다. 하면 된다.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혈압약을 끊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심도 들었지요. 혈압약은 죽을 때까지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극복한 거예요. 내가 황 박사님은 음식 조절과 운동 면에서만 채찍질을 해주셨어요. 결국 내가 하기에 달린 문제이지요. 내 자신이 스스로 실천을 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더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한다면서 장은아 씨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간다. 한 달 전만 해도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일과였던 그가 이렇게 변했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그는 표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생활 개선이 바탕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가다 보면 언젠가 뿌린 만큼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다. 장은아 씨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렇게 15년 혈압약을 드신 분도 한 달 입원하고 식습관 싹 바꾸고 성공을 했네요. 73세 장은아 할머니 박수를 보내드리며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실 것 같아요. 지금 13년이 흘렀으니까 86세. 저희 시어머니 85세인데 여전히 혈압약 드시면서 기운 없이 엊그저께 만나 뵙고 왔는데 뵈면 마음은 짠하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식욕도 없으시대요. 우리 건이는 안 보이네요. 어디 뒤에 하나. 여러분 오늘 낮엔 비가 조금 덜 내렸으면 좋겠어요. 어제 폭우 너무 무서울 정도로 내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평화로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건이 보리수 안녕.